경제 문제 관련해서요. 예. 국민들은 사실 경제 문제가 제일 그렇죠. 관심이 있는데, 물론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긴 하지만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경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많은 경제가 세계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국제 경제 흐름에 의해서 7, 80% 이상이 좌우되는데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잘한다고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를 통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체력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은, 경제의 체력은 재정 아닙니까? 재정. 적자 재정이 되면은 말하자면은 폭풍 속으로 들어간 배가 엔진이 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 배가 엔진이 살아 있으면은 벗어날 수 있듯이 국가 재정을 딱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견디면은 기회가 또 올 거 아닙니까?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소위 IMF 관리 사태 때도 그때 우리가 재정이 좋았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98년부터 바로 쉽게 회복됐잖아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뿌리면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남미가 망하는 게 경제 위기가 오면은 막 돈을 쓰고 그때는 돈을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팀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 문제 넘어가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우리 뭐 기자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이게 대장동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게, 더 폭발성이 있는 게 요새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쌍방울 아태협 그리고 경기도가 유착되어가지고 돈을 조성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북한으로 갔고 그 중에 거의 확인된 게 천안함 폭침범 김명철이에게 7만 달러를 줬다. 그 7만 달러를 줬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건 뭐 지금 수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요, 이거는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반역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부패와 반역을 겸하는 이런 게이트가 양쪽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이건 누가 수사 안 합니까? 이거 수사 안 하면은 그 정부나 그 검찰은 수사 당해야죠. 쌍방울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긴 한데, 예. 그 자금이 북한으로 갔다고 보시는 이유는 북한에 굳이 아니 그럼 이번에 구속영장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태혁 대표가 네. 북한에 가서 북한 측에 달러를 제공해 줬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수백만 달러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에 관련된 쌍방울 지금 회장은 지금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네.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줄 테니까 우리 좀 잘 봐달라는 그 딜을 시도를 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정보가 민주당 쪽에서 언론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사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한 것도 아닙니까? 검찰을 해서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으나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를 고려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했다가 이 한동훈 법무장관 이하 딱 들어오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진전이 깊게 들어간 거니까 이게 무슨 정치 탄압입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법치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여야 협치,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 협치 없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야당과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저는 이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선출 안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을 하니까 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하든지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의 한복판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다는 게 그게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한 수사. 만나면은 당장 검사들이 눈치 볼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잘 봐주려는 신호냐 뭐냐.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차기 총선이 한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조금 국힘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한다 이런 것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상하신다면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분석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우선 보수가 분열돼 버리고 중도를 잡지 못하고 중도가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이탈했습니다. 그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더 큰 변수가 뭐냐면 최근 몇 달 사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특히 이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 이것도 완전히 이재명으로 향하는 수사를 듣기 위해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태원 이 후유증이 윤석열 정부보다 이재명 민주당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제 있었던 그 뭡니까 명단 공개. 네. 아니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그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는 거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도망자입니까? 수배자입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 이래 나올 겁니다. 우리 그동안에 실수한 거 많다. 왜 실수했느냐? 우린 잘하려고 했는데 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법안을 몇십 개를 올렸는데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더라. 우리 손발 묶인 상태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지금. 중도층이 이탈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이탈한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그러니까 중도층과 젊은 층들도 이탈했는데 중도층과 젊은 층을 다시 국민의힘이 데려오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건 외부 요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건 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못하니까 그에 대한 반감으로 저 사람들보다야 국민의힘이 낫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외부 요인 또는 뭐 안보적 요인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 언론 제가 이런 사고를 기자 생활 50년 해주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딱 공식이 있잖아요. 수사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이걸 이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국가가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처리하느냐 그걸 보면 그 국가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격입니다. 국격. 예컨대 세월호 사건을 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50명 정도 구속했다고 봅니다. 저는 구속기 그중에 한 반수 정도는 무죄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해경 해체라는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그거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해경이 그 사고가 났을 때 40분인가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 2, 3중이 걔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40분 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172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언론과 야당이 왜 전원 구조하지 않았느냐, 왜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1, 2, 3중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살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72명 구해놓고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에 또 재발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먼저 들어가면 무리가 생깁니다. 수사가 먼저 들어가면 자료를 숨기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진상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감사원이든지 어떤 진상조사를 차분하게 해가지고 거기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나라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뭐 1912년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가지고 한 1,500명이 죽었는데 영국에서는 한 사람도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구속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약 3,000명이 죽었잖아요. 미국 사람. 그때 CIA 너는 이런 정보 받아놓고도 왜 조치 안 취했느냐 하고 언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기관이 난립해 있으니까 그 위에 국가 정보 수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형사적으로 다루면은 특히 요새 걱정되는 게 용산경찰서장을 그냥 막 작사를 내더라고요. 용산경찰. 그러면 용산경찰서장이 잘못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 일선 경찰의 책임을 넘기는 거는 이거는 사실관계도 안 맞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사는 근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너무 밑선에서만 이루어지고 위로 안 가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를 안 하고 수사부터 하려니까 무슨 잘못한 거야 아래 사람들 쪽에서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위 사람들이야 그냥 저 정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 하나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상조사가 먼저고 형사적 수사는 다음입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진상조사라면 국정조사도 그 차원에서 뭐 같이 병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진상조사는 네. 그거는 뭐 진상조사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감사원. 좀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야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정조사 따로 하면 뭐합니까? 이미 또 뭐 야당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게 특검이든지 국정조사라든지 이게 다 정치적인 것이지 하는 게 이미 거의 다 확인된 상태인데 그건 뭐 국민적 지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마녀사냥식으로 속죄양식으로 하면은 그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그 영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조사를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수사할 것을 실제 이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수사든 조사든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